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뷰티 업계를 쥐락펴락하던 미국 여성 CEO가 한국의 한 식당 주방에서 눈물을 쏟았고, 그날 이후 그녀가 만든 브랜드는 세계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까지 수십 년간 실패했던 시장 진입 전략이 지도에서 찾기조차 힘든 작은 나라 한국에 의해 단숨에 무너진 건데요. 이 사건으로 미국 재계와 유통업계 그리고 학계까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없다,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라며 공식 회의에서 노코리어 전략을 내세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지금은 한국은 내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한국의 작은 반찬 가게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고 있는 걸까요? 대체 한식당 주방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가 감탄한 진짜 한국의 힘,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에밀리 하워드입니다. 25살의 작은 뷰티숍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글로벌 유통기업 CEO가 됐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냉철한 판단력과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했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결정, 그게 제 비즈니스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지 제 이성적 판단을 흐리는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아시아,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12살 때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번창하던 사업이었죠. 한국계 화장품 공급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고 신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성금을 받고 달아난 한국계 업체 때문에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이 계약을 어기고 그냥 사라져버렸죠. 그날 밤 부엌에서 어머니가 흐느끼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런 대규모 주문은 처음이었어. 이제 가게는 끝이야. 어린 제가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죠. 우리 가족은 그 사건 이후 다시 일어서는데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어머니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우리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 기억은 제 마음 깊은 곳에 각인됐어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경영하면서도 비슷한 일들을 여러 번 겪었어요. 아시아계 기업과의 협업에서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품질 이슈가 빈번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는 더욱 실망스러웠죠.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비었더군요. 이런 말이 제 입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미팅 자료는 화려하게 만들어 오는데 정작 중요한 품질 관리나 납기 일은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CEO가 된 후에는 회사 내에 비공식적인 노코리어 전략을 고수했어요. 직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하워드 앞에서는 한국 업체를 언급하지 말라고요. 어쩌면 불합리한 편견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뼈저린 상처였습니다. 비즈니스는 결국 신뢰인데 그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다시 쌓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을 제 비즈니스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일본, 중국, 베트남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그냥 건너뛰면 된다고요. 직원들이 한국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으니까요. 에밀리, 서울에서 열리는 이 박람회가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도쿄나 상하이는요? 이런 대화가 회의실에서 수십 번 오갔습니다. 합리적인 CEO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비즈니스와 감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늘 말하면서도 정작 저 자신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회사는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성장했고 저는 자기 손으로 올라온 여자라는 자부심을 가진 CEO가 됐어요. 아시아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뒀지만 한국만은 철저히 피해갔습니다. 그게 제 원칙이었으니까요. 2023년 초 우리 회사는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극에 달했죠. 유럽 주요 업체들의 생산 중단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어요. 이탈리아 생산 라인이 멈췄고 프랑스 공장은 원자재 부족으로 가동률이 30%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수석 부사장인 마이클이 제 사무실 문을 급하게 두드렸어요. 에밀리, 큰일 났어요. 서부 물류 대란이 심각해졌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프가 모두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죠. 우리의 주력 상품인 내추럴 스킨케어 라인의 핵심 원료가 확보되지 않고 있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제품이었거든요. 최악입니다. 현재 재고로는 3주밖에 버틸 수 없어요.
그 이후엔 생산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회의실에 전 임원진이 모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CEO로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대체 공급처는 없나요? 공급망 책임자인 사라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찾아봤습니다. 현재로서는 단 한 곳밖에 없어요. 사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어가기 전에 저는 직감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어디죠? 한국의 HM바이오입니다. 그들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분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FDA 승인도 받았고 품질도 최상위권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제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HN? 한국? NO. 다른 방안을 찾아보세요. 사라는 이미 준비한 듯 했어요. 에밀리, 정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일본의 시즈오카 바이오를 접촉했지만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중국 업체들은 아직 FDA 승인을 받지 못했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죠. 그래도 한국은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의 과거 경험을 모두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회사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사회에서도 이미 HM바이오와의 협업을 강력히 권고했어요.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제 자존심과 회사의 미래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 자료를 모두 가져와 보세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라가 서류 더미를 내밀었어요. HM바이오에 대한 자세한 정보, 생산 능력, 과거 거래 기록, 심지어 경영진의 이력까지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면서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데이터상으로는 이상적인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경고등이 켜져 있었죠. 에밀리, 직접 가보는 건 어떨까요? 마이클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요? 네,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겁니다. 이미 오퍼도 받았어요. 그들은 당신이 직접 방문해주길 원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모든 선택지를 검토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가죠. 이사회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 피해온 곳으로 가야 한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잘못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저는 제 편견과 마주해야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택시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번쩍이는 네온사인, 높은 빌딩들, 그리고 붐비는 거리. 겉보기에는 다른 대도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미국에서 오셨어요? 택시 기사의 영어 발음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비즈니스 차 방문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피곤함을 핑계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결정일까? 이곳에서 또 실망하게 되면 어쩌지? 호텔은 무미건조했습니다. 국제적인 체인 호텔이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죠. 오히려 그게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이 공간에서는 낯선 한국 문화와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HM바이오 측에서 보낸 차가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고 내려갔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오직 비즈니스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HM바이오라는 로고가 건물 전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외관이었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겉모습만 그럴듯하겠지. 로비에 들어서자 젊은 여성이 밝은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하워드 대표님 환영합니다. 저는 HM바이오 해외사업부 김지연입니다. 완벽한 영어 실력에 살짝 놀랐지만 표정은 무덤덤하게 유지했어요. 안녕하세요. 바로 미팅을 시작하죠. 김지연은 당황한 기색 없이 응대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먼저 간단한 회사 투어를 해드리려 했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원치 않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투어는 지나치게 형식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과도하게 공손했어요. 마치 쇼룸을 구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보여주기식 아닐까? 의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했어요. 모두 경직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워드 대표님, 저희 HM바이오의 대표이사 박성준입니다. 중년의 남성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악수를 나눴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영어 프레젠테이션, 그래프와 차트, 화려한 슬라이드. 겉으로는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허점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이 서류의 번역에 오류가 있네요. 여기 안정성 99.8%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버전에는 99.5%로 기재되어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성준 대표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허둥지둥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또 이거야. 디테일이 없어. 이래서 내가 한국을 안 믿는 거야. 회의는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번역 오류 하나가 전체 계약 논의를 지연시켰어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계약이 불가능할 것 같네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박성준 대표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워드 대표님, 저희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미팅을 가져도 될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까지 모든 오류를 바로잡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는 동안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호텔 방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부엌에서 흐느끼던 모습이.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나라엔 트라우마만 남아.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전화기를 들어 마이클에게 전화했습니다. 다른 대안을 더 찾아봐요. 한국은 안 될 것 같아.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에 서울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낯선 도시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좌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았지만 배고픔보다 실망감이 더 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실망감을 뒤로하고 새로운 각오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니 배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충전기를 꽂으려는데 제가 사용하는 미국식 어댑터가 한국 콘센트에 맞지 않았어요. 이런, 어댑터를 깜빡했네. 호텔 프론트에 문의했지만 모두 대여 중이라고 했습니다. 주변 상점에서 구매하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아침 식사도 거른 채 급하게 호텔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생각보다 활기찼어요.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는 붐볐고 카페에서는 커피 향이 풍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 도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전자상가를 찾아 걷다 보니 어느새 낯선 골목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는 1%였고 지도 앱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어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네. 주변을 둘러봤지만 영어 표지판은 보이지 않았어요. 허기와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무작정 골목길을 걷는데 문득 작은 가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간판에는 진미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대충 봐도 식당 같았어요. 배가 고팠기에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누구 있나요? 영어로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뒤쪽 주방에서 소리가 들려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방 문을 살짝 열자 중년의 여성이 보였어요. 그녀는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여성은 영어를 모르는 듯 했어요. 그녀는 손짓으로 저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절했겠지만 지금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주방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여성은 저를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그리고는 뭔가를 묻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배고파요. 음식 있나요? 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바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몇 가지 반찬을 내왔습니다. 된장찌개도 있었어요. 평소라면 낯선 음식에 경계했겠지만 지금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스레 한 숟가락을 떠먹었어요. 순간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니의 요리가 생각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여성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입력한 후 제게 보여줬어요. 속 편해지는 밥이에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딸을 대하듯 따뜻하게 저를 돌봐주는 그녀의 모습에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말했지만 그녀는 제 표정만 보고도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찬을 더 내왔어요. 저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여성은 가게 한편에서 계속 반죽을 했어요. 가끔 저를 돌아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숙련되어 있었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수십 년의 경험이 느껴졌어요. 여기 오래 하셨나요? 번역기를 통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이 넘었어요. 우리 딸도 이제 대학생이 됐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어요. 교복을 입은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녀의 환한 미소가 어머니를 닮았어요. 예쁘네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여성은 핸드폰 충전기를 빌려주었습니다. 친절에 감사하며 잠시 그곳에 머물렀어요. 배터리가 충전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골목길은 생각보다 정겨웠어요. 이런 감정,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이의 따뜻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단하게 만들었던 제 마음의 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기 전 번역기를 통해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음식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녀는 번역된 말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직접 만든 떡이 들어있었습니다. 길에서 드세요. 단순한 친절이었지만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인간적인 따뜻함이었습니다. 챕터 5 한국의 기술력 입증 거짓이 아니었구나.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오후에 있을 HM바이오와의 재미팅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진미옥에서의 경험이 제게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적어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기로 했어요. 하워드 대표님, 어제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박성준 대표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 뒤에는 낯선 남성이 서 있었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장 박윤재 부장입니다. 오늘 직접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박윤재는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단단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하워드 대표님. 오늘 저희 기술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윤재의 영어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저희 HM바이오의 핵심 기술은 안정성입니다. 귀사가 필요로 하는 성분의 데이터를 0.01%까지 분석했으며 모든 제품은 미국 FDA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는 디테일한 그래프와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어제와는 다른 깊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소개가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설명이었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딴지를 걸었을 부분이지만 오늘은 정말 알고 싶었어요. 박윤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안정화 기술이 바로 저희가 15년간 연구해온 핵심입니다. 온도 변화에도 성분이 변하지 않고 피부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고 논리적이었어요. 단순한 마케팅 용어가 아닌 연구자의 깊이 있는 통찰이 느껴졌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로 안내해드릴게요. 회의실을 나와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보였어요. 모두 집중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고 모든 공정이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개발한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인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죠. 박윤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기계가 정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어디서 만드나요? 대부분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합니다. 기성품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정밀도를 얻을 수 없거든요. 자부심이 담긴 그의 목소리에 저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자동화 설비, 철저한 청결 관리, 체계적인 품질 검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의 교육 과정도 매우 체계적입니다. 모든 직원은 최소 3개월의 교육을 받아야 현장에 투입됩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직원들의 표정이었어요. 어제 회의실에서 만난 경직된 모습이 아닌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가 10년 전 무시했던 나라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투어가 끝나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성준 대표가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워드 대표님?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감탄했지만 오랜 편견을 하루 만에 버리기는 어려웠어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계약 전에 샘플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박성준 대표는 미소 지었어요. 이미 준비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샘플을 귀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서울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차가운 빌딩들 사이로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골목길의 작은 가게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마이클에게 전화했어요. 어떻게 됐어? 계약은? 마이클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아직 결정 전이야.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아. 내일 샘플을 받을 거야. 통화를 마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서히 어두워지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얼마나 편협했던 걸까? 챕터 6위기 극복, 편견 극복 한국, 당신들이 나를 살렸어요. 다음날 아침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에밀리, 샘플이 도착했어. 즉시 테스트에 들어갔고 결과가 나왔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과에 회사의 미래가 달려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마이클은 잠시 침묵하더니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놀라워. 정말 놀라운 결과야. 안정성은 물론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훨씬 뛰어나. 연구팀장인 제시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에밀리, 이 샘플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최고야. 유럽 공급업체보다 훨씬 뛰어나.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정말? 확실해?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 이미 생산시설에 테스트해봤어.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해. 이 소식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가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세요. 최대한 빨리. 그날 오후 HM바이오 사무실에서 계약식이 진행됐습니다. 박성준 대표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하워드 대표님, 이번 협력을 통해 좋은 관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마음속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10년 동안의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계약식 후 박성준 대표가 제안했어요. 간단한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평소라면 거절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기쁘게 참석하겠습니다. 회식 자리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아담한 한식당이었어요. 직원들과 경영진이 함께 모여 소박하게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함께 식사하며 공동체 의식을 다진다고 해요. 김지연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고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어요. 그 광경에서 진정한 팀워크를 느꼈습니다. 한 달 후 미국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제품 출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에밀리, 첫 주물량이 예상의 3배야. 유럽 바이어들이 미쳐 날뛰고 있어. 마이클의 보고에 회의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이번 성공을 계기로 우리 회사의 아시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한국 공급망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한국을 기피했는지, 그리고 이번 결정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다음 날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비즈니스 매체들이 모였어요. 오늘 저는 솔직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전체를 판단했죠.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워드 대표님, 구체적으로 무엇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었나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미옥의 따뜻한 밥과 HM바이오의 놀라운 기술, 그리고 만난 모든 사람들의 진심이 떠올랐어요. 진짜는 화려함이 아니라 깊이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그 깊이를 보여주었어요. 기술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회견 후 저는 HM바이오에 감사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진미옥도 찾아갔어요. 그날의 따뜻한 밥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챕터 7 철학과 가치관의 감동 당신들이 우리보다 성숙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특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HM바이오 박성준 대표와의 개인적인 만찬이었어요. 비즈니스가 아닌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만났어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어서인지 박성준 대표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하워드 대표님,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당신이 한국 기업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소문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대화가 흘러가며 우리는 비즈니스를 넘어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박성준 대표는 자신의 경영 철학을 나눴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일합니다. 저희 회사 모토가 있어요. 성과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라.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항상 결과와 성과를 중시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나요? 시장은 항상 빠른 성과를 요구하잖아요. 박성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진정한 경쟁력이 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니까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제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비즈니스 방식이 너무 단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대표님, 당신이 말하는 책임이란 게 무엇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고객, 직원, 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대화를 나누며 저는 점점 더 그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기업인이 아닌 철학이 있는 리더였어요. 한국에서 이런 가치관을 배웠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쟁 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라를 재건했어요. 그들에게는 서로 돕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대화는 깊어졌고 저는 제 이야기도 나눴어요. 어머니의 실패한 사업, 그로 인한 상처,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착까지 말하면서 스스로를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나라나 국적이 아니라 그 안의 마음을요. 진심으로 말했어요. 박성준 대표는 기쁜 표정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기 전 저는 한 가지 일을 더 해야 했어요. 진미옥을 찾아가 그 친절한 여성에게 손편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찾아간 진미옥은 문이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곧 주인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자 반갑게 웃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편지를 건넸습니다.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쓴 손편지였어요. 당신의 밥이 제 회사를 살렸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 포옹에는 따뜻한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와요. 번역기 없이도 그 말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진미옥을 떠나며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열린 마음, 더 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요. 챕터 8 긍정적 결말 나는 이제 한국의 친구입니다. 귀국 후 1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HM바이오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리고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됐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미국 협업 브랜드를 런칭하겠습니다. 임원회의에서 이 제안을 했을 때 모두가 놀랐어요. 한국을 피하던 CEO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한다니 믿기 어려웠겠죠. 어떤 브랜드를 구상하고 있나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진미옥의 집 반찬들을 정찬한식 브랜드로 미국에 소개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임원들도 사업 계획을 들어보고는 동의했습니다. 건강식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이었고 한국 음식의 건강한 이미지가 큰 장점이었어요. 저는 직접 서울로 날아가 진미옥의 주인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통역사를 동반해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당신의 레시피로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맛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기쁜 표정으로 수락했습니다. 내 음식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정찬한식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전통 레시피와 미국의 마케팅 노하우가 만나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했어요. 출시 2달 만에 미국 전역의 유기농 마켓에서 인기 상품이 됐습니다. 성공에 힘입어 저는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서울 사무소 개소식 날 많은 언론사와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참석했어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저는 이곳에 왔을 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어요. 한국은 제가 찾은 가장 진실한 파트너입니다. 제가 그토록 부정했던 곳에서 진짜 나를 되찾았어요. 비즈니스의 본질은 결국 신뢰와 관계라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행사장에는 HM바이오 임직원들과 진미옥 주인 아주머니도 와 있었어요. 그들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성공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자 박성준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하워드 대표님, 이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배우고 싶어요. 그날 밤 진미옥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가 열렸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주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에요. 이제 당신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손글씨로 가득한 노트였어요. 그녀의 레시피가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걸 받아도 될까요?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즈니스를 넘어선 인간적인 연결이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귀국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깊은 감동은 기술이나 돈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비즈니스 미팅뿐만 아니라 진미옥에서의 식사도 빼놓지 않아요. 그곳에서 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사람의 정성과 마음을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니도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지만 제 경험담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어머니 역시 한국의 진정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에밀리,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몰랐어. 어머니의 말에 저는 끄덕였어요. 우리는 비슷한 여정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저는 이제 문화의 번역가라고 불립니다. 한쪽의 강점을 다른 쪽에 전하는 역할이죠.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는 서로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제가 요즘 강연에서 자주 하는 말이에요. 편견을 버리고 진정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큰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길을 잃고 우연히 들어간 작은 한 식당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찾아오나 봅니다.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용기를 가지시기요. 그 첫걸음은 어쩌면 작은 한 식당에서의 한 끼 식사처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 영상 제작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